드라마 같은 별별 스토리. 이거 진짜 실화인 거냐? 썰 푸는 고양이 시작합니다. 저희 남편은 딸 넷인 집안의 외아들입니다. 위로 누나 셋, 밑으로 이제 20살인 여동생이 있지요. 아버님은 신랑 20살 때 폐암으로 돌아가셨고 시어머니 혼자 계십니다. 아버님 돌아가시고 가장이 되어버린 신랑은 아버님이 운영하시던 고물상을 운영하다가 회사에 들어가서 꾸준히 적금을 부어 얼마 안 있어 21평짜리 아파트 가구며 가전제품까지 모두 혼자의 손으로 마련했습니다. 저는 남편과 형편상 시금 못 올리고 이제 32개월인 아들과 셋이서 살고 있습니다. 문제는 시어머니입니다. 아들을 갖기 위해 절이란절에 불공을 다 드리고 암튼 미신을 잘 믿으시고 58세란 연세에 비해 너무 조선시대 사고방식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시집 오기 전부터 신랑 말이 어머니가 참 문제를 많이 일으켰다고 하더군요. 아버님과 형님들이 벌어온 돈을 적금도 붙지 않고 다 어딘가 모르게 쓰시고도 빚을 얻어서 늘 형님들은 어머니의 경제적인 면에 불만과 안 좋은 추억이 있으시더라고요. 셋째 형님이 오죽했으면 저에게 엄마한테 돈 빌려주지마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니까 라는 말을 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신랑은 항상 어머니를 싫어했습니다. 더군다나 결혼 전에 있던 신랑 빚 때문에 친정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신랑이 직장 옮기느라 1년을 놀 때 저희 친정에서 반찬이며 애기 물건 쌀 등을 도와주었고 직장을 갖고 이사하면서 친정에서 3천만 원 정도를 빌려서 빚을 갚았습니다. 그런데 시댁에선 고맙단 말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저희 아들만 보면 우리 장손하시면서 애기 양말 한 짝 사주신 적이 없었습니다. 저 역시 임신 때 시어머니께 뭐 먹고 싶냔 말도 들어본 적이 없고 미역국 역시 못 얻어 먹었습니다. 심지어 저 태어날 때도 오시지 않으셔서 친정엄마가 많이 속상해 하셨습니다. 문제는 저희 엄마와 시어머니 이 상황이 같다는 점입니다. 저희 친정엄마는 전에 살 때부터 혼자서 네 식구의 가장 노릇을 하셨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자식들에게 일절손을 벌리지 않으시고 항상 김치 한 쪽이라도 보태주려 하시고 무언가를 요구하시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혼자이시면서 항상 이제 늙어서 일도 못한다라고 하시면서 생일 때나 어버이날 때 선물을 구체적으로 원하십니다. 저희 남편이 잠깐 건설 회사에 다니면서 한 달에 100만 원 받을 때 까맣게 탄 신랑을 보며 모양까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서 귀걸이를 사달라고 하시더군요. 남편이 화를 내려는 걸 카드로 끊으면 부담 없다고 제가 30만원짜리 귀걸이를 맞춰서 선물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형님들이나 저희들 모두 형편이 어려운 걸 알면서 그러신다는 것입니다. 형님 내외분 모두 신용불량자이십니다. 결국 저희 신랑이 점점 저희 친정엄마와 자기 엄마를 비교하더군요. 생활이 힘들어지면 비빌 곳이 저희 친정밖에 없자 점점 더 자기 엄마를 싫어하더라고요. 58살이면 어디든지 가서 일할 수 있는데 도대체 왜 놀면서 어렵게 사는 자식들에게 뭔가를 사달라고 하는지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원망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자기 엄마에게 불퉁거리고 냉랭하게 대하더군요. 그런데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저에게 저 때문에 여자가 잘못해서 아들과 당신이 멀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총각대와 틀리니 그렇지 않겠느냐며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소리를 치며 저한테 따지고 든다며 이제 며느리까지 날괄세하냐며 소리치면서 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내일 날이 밝거든 다시 오라며 자기 혼자만 가슴에 묻어둔다더군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큰형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를 받으니 대뜸 야 내가 너 같은 며느리 하라면 골백번도 한다 면서 싸가지 없는 거 이라고 하더군요. 순간 어이도 없고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러더니 밤 11시가 넘은 시간에 시어머니와 둘이 저희 집에 쳐들어왔습니다. 저보고 시어머니한테 와서 따졌다면서 처가에서 보태줬으면 얼마나 보태줬냐더군요. 참 큰형님은 신랑 보고 내 잘못이다. 내가 엄마를 싫어하니까 저런다라고 하는데 시어머니가 절 보며 난 이게 더 싸가지가 없어 라며 제가 모든 분란을 일으켰다더군요. 그렇게 밤중에 난리를 치고 가고 새해가 됐습니다. 신랑도 저도 전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또 1월 2일 밤 12시에 시어머니가 오셨더군요. 둘 다 싸가지가 없다. 내가 그렇게 하고 갔어도 인사도 없냐 면서 저보고 여전히 싸가지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문이 열리더니 둘째 형님과 막내 시누이가 와서는 절 보며 야 이렇게 이간질해 놓으니까 속 시원해 하는 겁니다. 제가 신랑과 어머니 사이를 이간질해서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더니 시어머니를 일으키며 저 자식은 엄마 필요 없다니까 일어나 하면서 어머니 데리고 나가더군요. 신랑은 참다 못해 전화기와 청소기를 던졌습니다. 막내 시누이 나가면서 이러더군요. 족같네. 신랑이 쫓아나가 때리려는 걸 둘째 형님이 막아서고 그 사이에 어머니가 신우를 데리고 도망갔습니다. 어이없습니다. 제가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는지 단지 자기들끼리 만든 추측 가지고 그걸 사실화시켜서 저를 완전 무슨 나쁜 년으로 만들었더군요. 신랑도 그러더군요. 도대체 내가 무슨 이간질을 했다는 거냐. 총각대와 달라진 게 없는 어머니 모습에 정 떨어지고 자꾸 너희 친정에 손을 벌리게 되니 울어머니가 싫었고 자꾸 무언가 요구하는 게 싫어서 그런 건데 왜 너에게 그러냐라고요. 문제는 구정이 코앞인데 어찌해야 할지 신랑과 저는 고민 중입니다. 원래 저희 집에서 지내던 제사와 명절을 제가 상 차리는 걸 싫어한다고 점쟁이가 그랬다면서 어머니가 다시 가져가셨습니다. 그래서 제기며 병풍상 모두 어머니 댁에 있는데 말입니다. 저흰 저희끼리라도 상 차리고 하려고 했는데 어찌해야 좋을까요? 저희 친정어머니는 한 번만 더 쳐들어오면 그땐 이혼시킨다고 벼르고 계십니다. 아이에게 상처 주기도 싫고 신랑과 헤어지고 싶은 맘도 없는데 슬픕니다.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식구들과
시어머니 친구들 시선을 견디며 살 자신도 없고 아무 일도 없단 듯이 음식 장만할 자신도 없습니다. 아마 지금쯤 저희가 연락하길 기다리든지 아님 아예 연을 끊을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잘못한 게 없는데 졸지의 집안을 망쳐놓은 년이 되고 말았습니다.